네, 안녕하십니까, 로아입니다. 오늘은 코인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차입니다. 첫 번째, 발굴 목적. 네,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발굴을 하는가, 발굴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. 그럼 두 번째, 발굴이 필요한 건 알겠어. 그럼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가, 발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, 발굴 목적입니다. 요거는 업비트 기준 이제 3개월 상위부터 쭉 나레비안 리스트고요. 모든 리스트를 다 추출하기는 좀 그래서 상위 이제 몇 개만 딱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세이가 이제 3개월 1위로 487.92%로 지금 현재 매겨져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세이 같은 경우에는 6개월과 1년의 상승률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상장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 코인이기 때문입니다. 어쨌든 3개월 기준으로 봐도 487.91을 세이가 기록하고 있는데, 맨 밑에 보시면 스팀 달러 88.18%, 그러니까 세이하고의 이제 400%나 차이가 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상위 랭크된 코인만 이렇게 스샷으로 찍어 온 거기 때문에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난 코인들도 꽤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나 상승률이 엄청 다르죠. 그리고 또 1개월을 보더라도 세이 같은 경우에는 128.13% 상승을 했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6%, 또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.3%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정말 상승률은 천차만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발굴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정리하면 코인별로 상승률 차이가 너무 심하다. 그렇기 때문에 선별 능력과 그리고 또 주요 구간에서의 대응까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의 최종 수익률의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다.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코인 선별에 대한 겁니다. 그래서 선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. 어차피 중요 구간에서의 대응이야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바로 코인에 대한 선별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발굴 방법입니다. 코인 선별이 그리고 코인 선택과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았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라는 부분입니다. 네, 코인의 각각의 장점과 또 개발 방향이 다 다르죠. 어떤 코인은 보안 및 안정성을 중심으로 매우 뛰어난 보안과 안정성을 갖춘 코인이 있고요. 또 코인이 결제와 어떤 전송의 또 속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?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결제와 결제 시스템과 그리고 전송, 유저 간의 또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이 있고요. 그리고 탈중앙화된 코인, 그리고 발행량이 되게 적은 코인, 그리고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코인. 이 코인은 어딜 가든 코인끼리 융합이 될 수 있고, 그래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코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보안 및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게 중요하다고 해서 해킹이나 이런 게 일단 없어야 되잖아요. 서버가 다운되거나 어떤 공격 같은 거에도 되게 방어력이 높아서 되게 안전한 코인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걸 샀는데 어떤 코인은 확장성이 되게 좋아. 근데 보안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 코인이 확장성에서는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코인도 난 좋을 것 같아. 속도가 좀 빠른 코인. 그래. 보안과 안정성은 뛰어난데 이 코인은 근데 속도가 느리더라. 근데 저 코인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. 그럼 저 코인들 탐나거든요. 그럼 결과적으로 각각의 장점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 사야 됩니다.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코인과 장점 그리고 개발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다른 코인을 보면 그게 또 좋아 보이거든요.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 코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코인 발굴 방법에 대해서 적합한 척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만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.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거대 기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각각의 코인의 장점은 다 다르지만 장점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거대 기관, 블랙록, SEC, CFTC 같은 어떤 기조나 얘네들의 어떤 흐름, 그리고 특히 투자 기관, 블랙록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투자 기관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서 투자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,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예를 들어 이런 거대 기관이 발자취를 따라가더라도 그 발자취에 속한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.
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투자하냐, 여러 가지를. 그러면 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의 장점이 많은 코인들이 대다수인데 그럼 그걸 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대 기관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그거에 속하는 코인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저희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? 그게 바로 저평가된 코인. 저평가라는 건 낮은 가격인 거죠. 그 코인의 어떤 가치보다도요. 그래서 비교적 많이 못 오르거나 아직 매집 단계에 있는, 아직도 낮은 가격에 있는 코인 위주로 사는 게 나중에 상승률 면에서는 굉장히 좋겠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 6일이죠. 11월 6일에 세이 150에서 170 구간, 그리고 알고랜드 200 밑으로, 그 당시에는 근데 아마 170 정도였을 겁니다. 알고랜드가.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200 밑으로는 무조건 담아야 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2번인 거죠. 저평가와 낮은 가격,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외부 평가. 그러니까 코인을 개발하는 그 회사는 당연히 마케팅적으로 그 코인의 장점을 부각하겠죠. 그게 아니라 그 발행하는 발행사 말고 외부에서 그 코인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알고랜드를 설명드릴 때 그 에이다 쪽에서 알고랜드의 핵심 개발자들을, 기술자들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? 그건 거꾸로 말하면 어찌 보면 에이다가 알고랜드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죠. 네, 인정했기 때문에 인재가 탐이 나서 그 핵심 개발자들을 좀 높은 이제 연봉을 주면서 좀 이렇게 영입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세 번째, 외부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내부 평가, 그러니까 그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그 코인을 마케팅하고 장점을 부각하는 그런 평가 말고 외부 제3자가 평가해 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게리 겐슬러가 과거 MIT에서 알고랜드를 극찬하지 않았습니까? 약간 마치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제3자가 그 코인과 개발의 어떤 그 코인 회사 내부의 인물이 아니라 아예 외부에서 극찬을 하거나 좀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거나 이런 외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발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. 이 다음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까요? 뭐 하락한다는 분도 있겠고, 이건 상승 추세라서 상승할 것 같다 라는 분들도 있겠고, 고점을 찍고 지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?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인 것 같다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코인은 바로 세이의 중간 부분입니다. 여기 이제 12월 17일자가 바로 이 마지막 캔들이었는데요. 여기 뒤로 이렇게나 올라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때 가격이 317원입니다. 그래서 300원대에서 굉장히 횡보를 할 때 그때 욕 많이 먹었죠. 세이는 진짜 가다 만다 뭐 하는 거냐,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, 요럴 때 저는 홀딩 해야 된다, 세이의 가능성을 보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로부터 바로 이렇게 빨간 화살표만큼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.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이 이제 11월 5일에서 6일 요때거든요. 요때가 이제 150원 정도, 150원에서 160원 사이였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극강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코인을 제가 분석을 통해서 좀 발굴해서 그렇게 공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고랜드도 제가 발굴한 코인이고요.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좀 약간의 조정으로 근데 우리가 예상했죠. 제가 그래서 1월 달에도 좀 변곡이 시작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익절을 통해서 시드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공유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지만, 알고 있어도 사실은 이런 공포가 왔을 때 좀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제가 ETF 승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, 앞으로 우리는 비트코인 방한기 불장 사이클도 있고,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은 엄청난 그 금과 같이, 금 ETF와 같이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발굴한 코인 위주로 좀 담아서 나중에 대폭 상승을 이렇게 세이처럼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